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10일 오전 5시 47분입니다.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지난 7일 새벽 6시 직후에 테헤란을 이륙해 가지고 키예프로 가려던 우크라이나 국제항공사 보잉 737-800이 이란군이 쏜 미사일 2발을 맞고 추락해 가지고 176명 전원이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어제부터 의혹이 확산되더니 한 2시간 전부터 세계 여러 정보기관, 캐나다, 우크라이나, 미국을 포함해서 영국까지 여러 정보를 쏟아내었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이란 미사일, 지대지 미사일 2발이 테헤란을 방금 이륙한 그 비행기를 미군 전투기로 오인하고 쏘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되지만은 일단 미사일을 쏜 것은 레이더 항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은 이미 사건 직후에 레이더 항적을 확보를 했는데 하루 정도 그것을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려가지고 오늘 새벽부터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리고 60여 명의 캐나다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 트루도 카나다 수상도 아주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데 트루도 대통령도 확인을 하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도 비극이라고 발표를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란 당국도 이제는 국제조사에 협력하겠다라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 비행기는 이륙 직후 고도를 약 8,000피트 그러니까 약 2,500m까지 상승시켰다가 그 순간 미사일을 맞고 교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미사일을 맞자마자 이 조종석이 마비되었다는 이야기죠. 다만 항적을 분석을 하면은 회전을 해가지고 테헤란 공항으로 돌아가려다가 추락했습니다. 불덩어리인 채로 추락을 했습니다. 이 의혹이 확산된 것은 이란의 태도입니다. 이란은 블랙박스를 수거했지만은 이것을 미국 측에 넘기지 않겠다. 이 기체가 보잉사니까 또 미국의 NTSB 조사기관이 있으니까 당연히 미국으로 넘겨야 되는데 미국으로 넘기지 않겠다고 할 때부터 뭘 감추려고 한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란이 고의적으로 이것을 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은 사망자 중에서 한 80명은 이란 사람입니다. 그리고 캐나다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미국 쪽에도 책임이 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분위기가 또 형성되고 있습니다. 왜냐? 미국이 술레이마니를 바그다드 공항에서 폭살한 것이 바로 이란이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어떤 분위기를 조성을 해가지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란 군 전체가 굉장히 긴장도가 높아졌다 이거죠. 그런데 미사일 부대에서 레이더를 보니까 무슨 비행기 하나가 지금 쭉 이륙을 하면은 어느 고도 이상이 이러면 레이더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레이더에 딱 나타나니까 응급결에 쏘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란 미국 사태가 아주 엉뚱한 대로 지금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그 직전에 비행기가 이 여객기가 이륙하기 직전에 또 이라크에 있는 2군데의 군사기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군사기지를 수십 발의 미사일로 쏘았습니다. 미사일로 쏘고
그러나 미국은 얻어맞고 참았어요. 이틀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냉정하게 한 사람도 안 죽었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반격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나놓고 보면은 이란이나 미국이 아차 했을 겁니다. 아, 이 여객기 추락에 나도 좀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갑자기 두 나라가 긴장을 낮추는 모습을 보여준 것도 이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밤부터 우크라이나 쪽에서 이것은 미사일에 맞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은 비행기 파편 중에서 우크라이나 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소련 미사일, 러시아제 미사일의 파편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의 동쪽은 지금 러시아가 내전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교전 중입니다. 그런데 2014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을 통과하던 말레이시아 여객기를 러시아 미사일이 격추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290명 이상이 죽었고 대부분이 네덜란드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암스테르담을 출발해가지고 말레이시아로 가고 있었어요.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단박에 아마 알았을 겁니다. 이게 비슷한 일이 또 생겼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게 이제 국제적 여러 나라가 지금 관계된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란이 이게 뭉개고 나갈 수가 없어요. 이런 사건이 나면 아무리 독재국가도 뭉갤 수가 없습니다. 자, 관련 당사국이 이란이죠. 당장 우크라이나입니다. 캐나다입니다. 이 3개 우크라이나, 캐나다 그리고 좀 미국은 뭐 당사자는 아니죠. 미국도 관련국이죠. 그리고 이란 이렇게 되면은 합동조사단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란은 한번 이걸 은폐를 시도를 해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블랙박스만 놓지 않으면은 이걸 우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항적이 잡혔다는 거. 요사이 이를 감출 수 있는 시대가 있고 감출 수 없는 시대가 있죠. 요사이 얼마나 이 비행기 추적 장치가 발전이 되고 민간인도 그렇게 하고 있을 정도니까. 더구나 이게 테헤란 지역에 집중적으로 레이더 관측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인공위성을 통해서든지 이렇게 해서 감출 수 없는 것이 되고 말았으니까 앞으로 이게 이란 사태의 또 다른 측면으로 확대될 것 같고 요건 아마 이란을 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긴장을 더 고조시키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국제 여론이 이제 시끌시끌할 겁니다. 이란이 오인해서 격추시켰더라도 미국도 책임 있는 것 아니냐. 당장 트루도 대통령한테 기자가 막 묻고 있습니다. 미국도 책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트루도 총리죠. 트루도 총리는 좀 조심스럽게 당장 지금 그런 이야기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사가 지금 막 쏟아져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도 이 비행기 사고 조사에 참여하도록 초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긴장이 좀 완화되는 거죠. 또 미국이 참여해야 되는 것은 미국이 가장 확실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행기 조사는. 그다음에 트루도 캐나다 총리는 나는 설명을 듣고 싶다. I am willing to talk to anyone to get answers. 이 사태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누구하고라도 이야기를 하겠다. 그러나 미국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0분 전에는 트루도 총리가 캐나다는 우방국가 그리고 카나다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해서 이란이 쏜 미사일에 격추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30분 전에
아주 책임있게 발표를 했습니다. 1시간 41분 전에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어떤 정보가 있는 사람이면 좀 제공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시간 17분 전에는 이란 관리가 블랙박스를 우리가 해독하기는 좀 어렵다. 외부의 도움이 필요로 한다라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유럽 쪽에서도 이것은 절대로 파이로트가 실수해서 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2시간 51분 전에 이야기하고 그 무렵부터 일제히 미사일에 의한 격추다 하는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3시간 전에는 보잉이 이게 미사일로 격추된 것 같다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최근 3시간 37분 전에는 CNN 보도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이란이 의도적으로 쏜 건 아니고 오판을 했다라고 본다라는 뉴스가 떴고, 트럼프 대통령은 3시간 29분 전에 이란에서 일어난 이 추락 사건은 뭔가 냄새가 난다라고 슬쩍 걸치기도 했습니다. 네 시간 전에는 영국이 매우 우려한다. 이런 중동 정보는 영국이 가장 정확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시간 3분 전에는 이란이 1차 발표를 하면서 이 비행기의 블랙박스를 수거했는데 손상이 많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5시간 36분 전에는 우크라이나가 영국에 대해서 비행기 조사하는데 좀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앞으로 이 사태가 진전되는 데 따라서 속보를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비슷한 일이. 아까 말씀드렸던 말레이시아 항공기가 우크라이나를 지나다가 격추된 게 2014년이고요. 그 전에도 2001년에 텔아비브를 출발해가지고 러시아의 노보시비르스크로 날아갔던 시베리아 항공사 이름입니다. 시베리안 에어라인 플라이트 1812편이 바로 흑해 상공에서 격추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88명의 승무원 전원이 사망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 하면은 이 우크라이나가 자꾸 관계되네요. 우크라이나 군대가 그 주변에서 훈련을 하다가 역시 지나가는 비행기를 가상적기로 오판을 해가지고 미사일 쏴가지고 격추되었습니다. 또 이거 꽤 오래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1980년 6월 27일 맥도날드 다글라스 DC-9이 81명을 태우고 볼로냐에서 시실리로 날아가다가 원인 불명으로 추락을 했는데 이게 미사일을 맞았을 것이다 하는 루머가 확산되다가 원인 불명으로 되었는데 2013년, 그러니까 33년이 흘러가지고 여기 이탈리아 형사법정에서 이것은 미사일에 의해서 추락이 되었다. 그럼 누가 쐈느냐는 밝히지 못하고 나토 또는 리비아 군대가 책임이 있다라는 식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이게 벌써 33년 걸렸습니다. 33년. 그러나 지금은 이때의 이 미사일 추적
역량과 지금은 천지 차이입니다. 지금은 금방 3일 만이죠. 3일 만에 밝혀졌지 않습니까? 대한항공 007은 이거는 수호의 기가 쏜 미사일을 맞고 사할린 상공에서 격추돼 가지고 269명이 죽었죠. 1983년입니다. 그리고 1978년에 이 비행기가 잘못 들어가 가지고 대한항공이 무르만스크, 소련 무르만스크 상공으로 진입을 했다가 출동한 소련 요격기로부터 미사일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정통으로 맞지 않고 약간 스치는 바람에 승객 2사람이 죽고, 이 비행기가 조종사의 아주 영웅적 활동으로 1시간 동안 저공 비행을 하다가 눈 덮인 호수를 발견해 가지고 호수에서 착륙을 해가 나머지 분들은 다 산 적이 있습니다. 그게 1978년입니다. 미사일과 여객기, 참 이게 나쁜 조합입니다. 감사합니다.